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9988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경골 고평부 골절 치료입니다. 59세 남자 환자분으로 일하던 도중 철제가 날아와 무릎에 부딪히고 깔리면서 수상하신 분으로 좌측 무릎과 정강이 부분이 많이 붓고 아파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문진상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상 소견 없으셨고 혈류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였을 때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근위부 경골에 리버스 T 모양의 골절선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비골이 더 심하게 전이골절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소견상 경골 근위부 골절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 가지 걱정은 근위부 경골의 골절선 중에 수직선 하나가 무릎 관절내로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위부 경골 골절 중에서도 관절내로 골절이 이어지는 고평부 골절을 암시하는 것이며 관절면을 잘 맞추는 것이 이번 수술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면서 무릎 관절면의 골절 상태를 잘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이어나갑니다. CT상에서는 더 당혹스럽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던 무수히 많은 골절선들이 보이며 사실상 제가 직접 골절선을 긋기가 매우 힘든 지경입니다. 3D CT는 말 그대로 3차원적 CT로서 골절선 방향과 골절 조각의 위치 및 크기를 이해하기 쉽게 의사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영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에 미리 세세한 골절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플랜을 세울 수 있어 수술이 더 용이해집니다. 3D CT 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3D CT상 전면, 후면, 옆면 골절선이 없는 곳이 없었으며 근위부 경골이 콜랩스가 오면서 후방 부분 단축까지 왔습니다. 특히나 빨간색의 타원형 부분은 경골 후 외측 측면으로 분쇄 골절이 있을 시 붕괴되지 않도록 조심히 정복 및 고정술을 해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엑스레이 및 CT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골 고평부 골절이면서 메타피시스 골절과 바이콘딜라 골절이 모두 함께 보이는 샤츠카 타입 6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 시 관절면, 길이, 회전 전부 다 맞춰줘야 하는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 중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무릎 MRI를 확인해야겠죠? MRI를 확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골 고평부 골절이라는 것이 일단은 무릎 내에서 큰 압력으로 위 대퇴골이 아래에 있는 경골을 짓누르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뼈만 문제가 있을 확률보다는 무릎 내 구조물, 특히 반월판이나 연골, 십자인대의 손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좌측 사진의 경우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을 보면 CT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쇄골절의 골절선들이 보이고 CT와는 다르게 피하 지방이 심하게 부어있는 것을 MRI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외측 어느 한 곳 반월판 손상이 보이지는 않았고, 그리고 더욱 다행인 것은 이렇게 큰 에너지가 무릎 내에 작용했음에도 전후방 십자인대 모두 괜찮은 소견이었습니다. MRI 중 연골 뷰 사진을 보면 추후 퇴행성 관절염의 합병증 유무를 가장 크게 결정지을 내외측 대퇴연골의 손상도 없었기에 매우 다행으로 여기며 수술 플랜을 당장 잡기로 하였습니다. 골절 외상 수술의 계획 중 제일 먼저 할 것은 첫 수술의 시기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평소에 관절염이나 만성 정형외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몸 컨디션이 좋으면 수술이 바로 가능하지만 외상으로 인해서 수술 부위의 붓기가 매우 심하면 수술이 끝나고 봉합 시에 열린 상처가 닫히지 않는 수가 있어서 붓기를 다 빼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겨우겨우 닫긴 했으나 텐션, 즉 장력이 너무 가해진 채로 봉합을 했을 경우에는 추후 상처 부위 감염이나 괴사 등의 합병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붓기가 빠지지 않고서 수술을 하기는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게 수상 후 몇 주부터는 골진, 캘루스라고 하는 게 나와서 뼈가 붙으려고 하니 이거 참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골 후방부의 단축과 무릎 주위 심한 붓기 및 물집 소견으로 바로 수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상처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선 경골의 단축을 재정립하고 그래도 상처가 괜찮은 곳을 통해 하나의 골절이라도 잡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실행하였고 결과는 만족이었습니다.
상처의 안정화와 붓기 방지를 위해선 무릎의 재정렬과 단축을 막아야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외 고정 금속 고정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첫 마취를 시작하는 거면 제일 상처가 좋은 부분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간단히 체내 금속 고정술도 같이 가능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다행히도 장단지의 윗부분은 그래도 붓기가 심하지 않았고, 평소에 손목 원위부 요골 골절에 쓰는 금속판을 이용하여 근위부 경골 후방 골절 및 단축을 정복하고 내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경골 후방이 무너져 있던 것이 잘 정복이 되어 단축이 사라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골절 주위 붓기가 더 빠르게 안정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수술에서 중요한 팁은 후방 부위 무너짐을 들어올리고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금속판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손목 원위부 요골 골절에 쓰는 금속판을 여기에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근위부 경골의 후방의 곡선이 원위부 요골의 전면 곡선의 컨투어와 잘 맞아서 딱 맞게 고정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 마취 및 수술이 잘 끝나고 상처 안정화 및 붓기 감소를 바라며 마지막 고정 수술을 할 날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릎 주위, 경골 주위 모두 붓기가 많이 감소하였고, 물집 잡힌 소견들도 거의 딱지로 변화되면서 상처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내 고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근위부 경골 양측으로 무너진 언스테이블 하이 에너지 프랙처라서 양측 방향으로 모두 금속판 내 고정술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때 후회 측의 분쇄 골절은 더더욱 불완전한 작은 조각들이라서 무릎 연골 관절면과 관련되어 있고 매우 중요한 곳이라 다시 한번 고정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무릎을 가로지르는 전 외측 절개를 크게 시행을 합니다. 근막이 보입니다. 그리고 피부 절개와 같은 라인으로 화살표로 표시한 선을 따라 다시 심층 부위로 접근을 합니다. 비골신경과 외측 측부인대를 항상 조심히 하며 관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크기가 큰 전외측 금속판 고정술을 하기 전에 잘게 부서진 후외측 관절 조각들을 잡기 위해 리덕션 포셉으로 관절면을 관찰하며 고정을 해줍니다. 만족이 되었다면 성형이 가능한 리컨스트럭션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경골의 후외측 곡선과 맞게 조심히 구부러뜨리고, 이 구부러진 후외측 금속판을 삽입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외측 금속판을 대기 전에 양측의 바이콘딜라 골절을 리덕션 포셉으로 고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중요한 전외측 금속판의 위치를 잡기 위해 한번 대봅니다. 동그랗게 반원처럼 구부러진 후외측 금속판이 어떻게 경골의 후외측을 감싸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쉬운 그림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공간은 파라 FCL 스페이스라는 공간으로 외측 측부인대와 외측 경골의 끝이 이루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후외측 금속판이 자리 잡을 공간이며, B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의 두 줄이 보입니다. 순서대로 외측 측부인대와 스라건, 그리고 스라 비골인대 안쪽으로 통과하여 넣게 되는 거죠. 수술실에서의 후외측 및 전외측 내 고정술 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후외측 금속판, 전외측 금속판 내 고정술을 끝냈고, 이번에는 전내측 금속판을 고정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미 체외 금속 장치들은 제거를 하였고, 전내측 금속판 고정술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내측 부분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큰 리덕션 클램프로 다시 골절선을 조이고 전내측 금속판 내고정술을 마칩니다. 자, 다음날 수술 후 엑스레이입니다. 단축이 사라지고 관절면들도 고르게 스텝 오프 없이 깔끔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경골 정복 수술을 튼튼히 잘했기 때문에 근위부 비골 골절은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잘 붙을 것입니다. 2번에 걸쳐서 수술은 했지만 환자분은 수술이 잘 된 사실에 매우 흡족해 하셨고 재활까지 잘 하셨습니다. 환자분 현재 수술 후 10개월째로 약한 간헐적 통증은 가끔 있지만 너무 잘 지내고 계시고 체내 금속판 제거술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10개월이 지난 엑스레이와 MRI입니다. 비골 골절까지 다 유압이 되었고 경골 골절도 완전 골유압이 되었으며 슬관절의 관절염 소견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MRI에서도 연골 손상 등이나 반월판 손상 등의 퇴행성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몇 개월 더 지나고 뼈가 더 튼튼해지면 금속 제거술 시행을 받기로 하고 일정을 잡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관절면과 가까이서 일어나는 큰 에너지의 외상 골절은
생각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하는 기구들도 많고 특히나 고난이도 수술이어서 외상골절을 많이 하는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종골골절 포스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인공관절이나 관절경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심하게 일어난 외상골절까지 최대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치료 이야기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